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1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변수 초기화 이후 정수형 변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수형 자료형이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2바이트의 short와 그다음에 4바이트의 int 그리고 long 그다음에 이제 8바이트의 롱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short 또 int, long, 롱롱은 signed와 unsigned로 나눠져 있어요. 자, signe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 short 2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숫자 중에서 음과 양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의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자, short 2바이트면요. 원래 숫자는 0부터 65,535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보수법을 사용해서 이해보수법은 여러분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아니면 대학교 올라와서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범위를 반으로 쪼개서 마이너스 32,000에서부터 플러스 32,000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signed short고요. unsigned는 마이너스 음수역을 표시하지 않고 그 2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0부터 65,535를 다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signed로 자료형을 선언하느냐 또 unsigned로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igned는 음수를 표시할 수 있고 unsigned는 양의 수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unsigned로 가게 되면 표시할 수 있는 범위는 signed short보다 2배 더 커지는 거죠. 32,000에 2배 65,0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물론 unsigned는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4바이트의 int를 볼까요? 4바이트의 int도 signed와 unsigned int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unsigned int 같은 경우에 양의 수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40억 정도 됩니다. 0부터 40억. 근데 그걸 이제 signed int를 할 경우에는 반반씩 쪼개서 40억 중에서 20억은 마이너스, 20억은 플러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잡은 것이 signed int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signed int를 하게 되면 음수를 표시할 수 있는 반면에 최대 크기 숫자가 최대 숫자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범위에서 반으로 주는 거죠. 그죠? unsigned는 반면에 음의 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에 반해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롱도 뭐 실제로 4바이트니까 뭐 범위는 똑같겠죠. 물론 롱의 범위를 8바이트로 바꾸거나 또 그 밖에 다른 범위를 바꾸게 되면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각각 int와 long을 각각 4바이트로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8바이트 표시하고 있는, 즉 64비트를 표시하고 있는 롱롱은 signed 롱롱하고 unsigned 롱롱이고요. 이 숫자는 엄청 크죠. 그죠? 대충 뭐 여기가 10억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어쨌든 unsigned 롱롱은 이 signed 롱롱에 비해서 범위는 그 최대 숫자는 2배 크지만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없고 signed 롱롱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표시할 수 있지만 범위는 반으로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2바이트, 4바이트 뭐 이건 설명을 했었죠.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short는 2바이트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 8비트짜리가 2개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4바이트는 4개, 그리고 long도 4개, 8바이트는 총 8개를 갖게 된다.
이렇게 큰 저장할 수 있는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표시할 수 있는 숫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롱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를 표시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숫자보다 더 큰 숫자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숫자는 어떻게 표시할까? 한 번쯤 제가 과제로 내고 싶은데, 그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 명령어라든지 또는 신텍스들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어프라고 하는 함수, 자, C는 모두 다 함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이즈 어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 short num1, int num2, long num3.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정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죠? 사이즈 어브는 정수를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d를 제시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오브 num1 하면 short에, 그 다음에 num2 하면 int의 그 크기, 바이트 수겠죠. 이건 이제 2바이트, 4바이트가 돌아올 겁니다. 그죠? 롱롱은 8바이트가 올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요 비트 수가 리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num1이니까 short니까 2바이트가 올 텐데 1바이트가 8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을 곱해준 겁니다. 16비트가 될 거고요. 여기는 32비트, 롱롱은 64비트가 된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여기 있는 예제들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고 또 짜다 보면 에러도 좀 나요. 뭐 여러분 신텍스 에러를 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논리 에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요게 이제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가 2시간 수업인데 50번, 25분짜리 2개 올리거든요. 50분인데 나머지 50분은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있는 예제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실습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수형 자료형의 부호 표시. 자, 아까 전에 signed라는 것들, 또 signed short, signed int, signed long 이것들은 음수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unsigned는 전부 양의 숫자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음의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signed는 맨 위쪽에 한 비트, 상위 비트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부호로. 그래서 뭐 양수는 0이고 음수는 1이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 부호 비트라고 하는데 2의 보수를 사용해요. 근데 뭐 그건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단순히 숫자의 크기만을 표시하는 비트 수는 총 16비트, 2바이트 중에서 15비트밖에 없는 거죠. 한 바이트가 부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unsigned 같은 경우는 부호는 없대. 전체 16개 비트를 다 숫자의 크기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65,535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부호가 부호 비트가 하나 들어간다. signed는. 그리고 요것들을 처리하는 계산하는 방법은 2의 보수를 주로 써요. 컴퓨터에서는. 근데 2의 보수는 뭐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의 보수. 그러니까 즉 그 2비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의 숫자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상에서 음의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의 보수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고요. 또 궁금하면 뭐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플로의 발생.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버플로.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수의 크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 각각의 정수형 자료형이 갖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즉, 쇼트 같으면 표시할 수 있는 게 사인드 쇼트 같은 경우는 32,767밖에 표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32,768은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걸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인드 쇼트 상에서 표시할 수 없잖아요. 언사인드 쇼트에서는 32,768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인드 쇼트에서는 이게 최고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걸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 자료형의 유효범위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대입된 논리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자료형의 유효범위 최소값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32,767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커지면 이게 하나 커지는 순간 요로 갑니다. 마이너스 32,768이 돼요. 자, 32,767 플러스 1을 했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32,767 숄트 넘버를 가지고 32,767에다가 임의의 숫자 뭐 8을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에서 마이너스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32,761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덧셈 연산에다가 양의 숫자를 2개 더했는데 결과값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그 예제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 오버플로우는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오버플로우를 실수 안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냥 큰 숫자, 큰 자료형을 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인드 쇼트보다는 사인드 롱롱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 웬만해서는 오버플로우가 안 발생하겠죠. 물론 롱롱도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숫자를 넣게 되면 오버플로우를 냅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를 별로 안 쓰겠죠, 우리가. 대부분은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큰 숫자를 쓰게 되면, 큰 자료형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니 이거 사인드 쇼트의 가장 큰 숫자죠. 32,767. 넘버 2에는 넘2는 32,767에다가 8을 더했어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다가 요거 이제 그 자릿수죠. 자릿수만큼 7자리만큼 비워두고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써라 그런 얘기죠. 넘1하고 넘2를 프린트하게 했더니 32,767은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됐어요. 그런데 32,767 더하기 8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왜? 사인드 숄트는 32,767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왜? 2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2바이트밖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32,760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최소값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 더하면 마이너스 32,768이 되고요. 2 더하면 마이너스 32,767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리고 오버플로우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오류 체크 없이 하면 엉뚱한 값을 출력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컴파일러가 오버플로우 발생은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 오류라고 하죠. 논리 오류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값에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엉뚱한 값을 얻게 되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생각은 이런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32,726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기에 맞는 자료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큰 거 쓰면 돼요, 큰 거. 아주 큰 거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2,767까지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인드 숄트의 가장 큰 값이니까 만약에 넘버원이 32,767까지 쓰는 숫자라면 이렇게 쓰고요. 혹시라도 거기다가 내가 더 큰 숫자를 넣고 싶다고 하면 뭐로 선언해 주면 돼요? 인트로 선언해 주면 되겠죠. 인트 롱 또는 롱으로 선언해 주면 이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일단 65,000 아까 전에 32,767에서 얼마로 커져요? 그죠? 40억 정도, 20억 정도 되죠?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정확하게는 20억이 아닌데 20억 얼마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20억에서 20억까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트로 재정의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2,775라고 하는 정상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혹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이해 못하겠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접 이걸 타입을 한번 쳐보세요. 쳐서 실행시켜 보다 보면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되거나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e캠퍼스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 시간 때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앞으로는 수업 시작하기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했던 학습 활동 중에서 좀 의문사항이 있거나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내용들을 질문해 주세요. 또는 질문 안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e캠퍼스를 보내주시게 되면 그 시간에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질문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클래스 전체가 다 도움을 받게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바이트 정수형 이게 나오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인트하고 롱일 때 맨 앞에는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 하나 그리고 나머지 32비트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부호가 있는 인트나 롱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대충 20억, 마이너스 20억 정도, 플러스 20억에서부터 플러스 21까지, 21억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표시 안 하는 대신에 요 21억이 42억이 되는 거죠. 그죠? 40억 정도가 42억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unsigned 자료형을 선언해 줄 때는 여기 unsigned int, assigned long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부호가 있는 경우는 int하고 long을 그냥 선언해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 unsigned 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다 양의 숫자야. 대신에 범위가 좀 넓어. 좀 더 큰 숫자를 핸들링 해야 돼. 그러면 unsigned가 맞는 거죠. 근데 숫자는 좀 작더라도 나는 이걸 마이너스 값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signed로 가야겠죠. signed.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건 int, long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자료형의 크기 사이즈나 메모리의 크기 사이즈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주로 이런 것들을 쓰죠.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냥 롱롱 쓰시면 됩니다. 롱롱. 그러면 웬만하면 다 커버 되니까요. 넘어가죠.
네, 그래서 4바이트 정수형 자료형을 정수형 자료형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호가 없는 4바이트 정수형 변수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unsigned long 하고 unsigned long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45억 정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유 현금을 입력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scanf로 그 money라는 그 요 변수죠. 요 변수는 unsigned long이에요. 4바이트짜리. 자, 근데 그때 요 뭐 써줘야겠죠? 주소 end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 해보라 라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꽤 큰 값이죠. 이게 지금 하나, 둘, 12억이네요. 12억. 그죠? 12억. 12억이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맞죠? 12억. 12억 정도의 값을 이제 쳐넣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언더플로우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unsigned는 어떤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0부터 양의 숫자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unsigned를 가지고 이 0을 보다 작은 숫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로 가는데 마이너스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왜? unsigned는 항상 양의 값만 갖도록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하냐면 언더플로우라는 게 발생돼요. 이건 아까 넘치는 거라면 이건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보다 더 작은 값이 되면 가장 큰 값으로 돌아갑니다. 즉 0, 65,535 거기서 2를 또 빼면 65,534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잘못된 값이죠.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뺐는데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가장 큰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플로우라고 한다. 오버플로우는 어디로 갔죠? 오버 가장 작은 값으로 돌아갔었죠. 네, 그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값 언더플로우 발생 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첫 번째 정수 입력 받고요. 이게 뭐예요? HU라는 게 이게 unsigned고요. H가 제가 알기로는 unsigned short 거예요. 그러니까 이 HU라는 게 unsigned short입니다. unsigned short. 그죠? 그러니까 unsigned short로 A, B 리절트를 다 표시한 거예요. 이게 유효 범위가 어디였죠? 0서부터 65,535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받고 그거를 빼줬어요. A에서 B를 빼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A보다 B가 더 큰 숫자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리절트도 unsigned short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값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없어요. 그때 뭐가 발생한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게 나와요. 스택 메모리 구조에 의해서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후에 다시 메모리 구조들을 몇 가지 공부할 겁니다. 링크라든지 링크리스트라든지 또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그거를 공부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오버플로우하고 언더플로우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쇼트라고 하는 이건 이제 부호가 있는 거예요. 부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쇼트니까 마이너스 32,000에서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32,000에서 플러스 32,000까지 표시할 수 있는 범위에 3개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32,768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를 요거 이제 HI는 아마 쇼트예요. 쇼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요거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해줬어요?
최소값에서 빼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표시할 수 있는 최소값인데 여기서 빼줬으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더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 가장 작은 값보다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언더플로우죠. 그죠? 이쪽에서 더 큰 숫자로 넘어가게 되면 오플로우고요. 여기서 최소값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32,768에서 10을 빼주는 거죠. 10을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최대값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움직여 간다고 그랬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